중3과 고3 학생들이 오늘 온라인 개학을 했고 내일은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잠시 후 관련 소식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308개 투표소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될 사전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와 최종 투표 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후보 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재확진되는 등 나흘 연속 재확진 사례가 나왔고 천안에서는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고3과 중3 학생이 오늘 온라인 개학했습니다. 원격 수업 첫날 교사들은 익숙치 않은 시스템 사용에 학생들은 불안정한 서버에 애를 먹어 첫날부터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전과 세종, 충남 308개 투표소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대전을 찾아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투표소 입구에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이 비치됐고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임시 기표소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감염 차단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특히 어린 자녀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투표소에 데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투표소는 대전 80곳, 세종 19곳, 충남 209곳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비례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48.1cm에 달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전을 찾아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 주권자로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오는 15일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른바 코로나19 블랙홀 속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전투표와 최종투표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가 첫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최근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이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20%를 기록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은 19%로 평균에 근접했지만 세종은 24%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당수 지역은 사전투표와 최종투표 결과가 일치해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1차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민주당은 여권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 40대가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려고 사전투표에 몰릴 것으로 보고 연일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주요 지지층인 노년층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를 꺼릴 수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극단적으로 치달은 정치 대결 구도와 비례정당 난립이 투표율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지금 이제 목표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박빙이란 얘기죠. 박빙이면 각 당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만 18살 유권자 만여 명을 포함해
탈이념, 탈진영 성향이 강한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도 변수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표심을 숨겨온 무당층으로 분류돼 초박빙 승부처와 비례정당 투표에서 적극 투표에 나설 경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등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어젯밤 황교안 대표가 사과한 데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후보 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인지 만 하루도 안 돼 나온 사과입니다.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강력 비판했고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도 어젯밤 급히 사과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대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우 후보 제명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조정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 기자, 먼저 사전투표의 의미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까요? 네, 사전투표는 6년 전이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됐는데요. 선거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308곳에서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투표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올해는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 사전투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고요.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의 별도 안내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는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요.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아쉽지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서 일시 격리 해제 조처를 하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 직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사전투표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역대 사전투표율은 어땠나요? 네, 일단 대전과 세종, 충남의 역대 사전투표율을 보면요. 선거 때마다 더 높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됐던 6회 지방선거와 4년 뒤 치러진 7회 지방선거부터 비교해보면 대전은 9%포인트 가까이, 또 세종은 9%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충남 역시 7%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과 그다음 해에 있었던 대선도 지역마다 2배 이상 혹은 2배 가까이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우려로 유권자들이 사람이 많이 붐빌 것이 예상되는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와 비슷했던 적이 꽤 있어서 이 사전투표 결과가 중요하다는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조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네, 올해 선거는 특히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대한 각 정당별 유불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 최종 투표율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에, 또 높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과거 공식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 투표층이 무려 72.7%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 전 실시했던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8.8%포인트 증가한 수치여서 여론조사보다 실제 투표율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본 투표율 6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비례대표잖아요. 선거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비례정당 수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 헷갈린다, 어렵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따로 있죠. 무려 48.1cm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투표용지가 길어진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35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당이 너무 많다 싶죠. 맨 윗칸이 기호 3번부터 시작되는데요.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서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생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투표용지 맨 윗자리를 선점하게 됐고요. 그다음 시민당, 그다음 정의당 순으로 칸을 채우게 됩니다.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들은 13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당이 많아지고 투표용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 때문에 개표도 수작업으로 이뤄질 텐데요. 선관위는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가 의미 있는 것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공식 선거라는 거죠. 10대들의 투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기대와 우려 속에 청소년 선거권이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이하 유권자 14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 4,800명, 세종 900명, 충남은 6,100명으로 11,800명이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혹은 미풍에 그칠 것이다,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분위기도 또 관심도 줄어든 데다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권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각 학교별로 선거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개학이 3번이나 미뤄지면서 대면 교육은 모두 불가능해졌고요. 각 교육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개학 전 선관위에서 만든 안내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교별로 시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낭낭 18세가 뜬다는 문구로 선거 홍보자료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5분 33초 분량 안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요. 세종교육청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원격 수업을 통해 선거법 이해와 청소년 정치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 과제 제시형 온라인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보도 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확진자와 자가격리 중 이탈자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40대 여성이 재확진되는 등 나흘 연속 재확진 사례가 나왔고 천안에서는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박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성 판정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7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월평역 영무원 40대 여성. 퇴원 10여일 만인 지난 6일 기침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충남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서만 7명째 나흘 연속 재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특히 세종은 완치자 16명 가운데 10명을 검사한 결과 4명이 재확진돼 재확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모두 무증상자여서 자칫 접촉자 확산에 불씨가 될 우려도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세종과 충남보다 완치자 관리가 한 발 늦었던 대전시도 퇴원 일주일 뒤 한 차례 의무검사, 14일째에는 희망자에 한해 2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환자 17명에 대한 그 전수검사를 통해서 시민이 우려하는 지역사회 감염을 불씨시키겠다는. 한편 천안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해외 입국자 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친구 집에 머물다 불시 점검에 적발됐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내국인 B씨는 입국 당일인 지난 7일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3명이며 이 중 146명이 완치돼 현재 7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상위학교 입시가 급한 고3과 중3부터 온라인 개학한 첫날 각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교사들은 시스템 사용에, 학생들은 불안정한 서버에 애를 먹어 첫날부터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고3과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 첫날. 고3 수험생들이 화면 속에 속속 등장하고 쌍방향 원격 수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탓에 시행착오가 속출합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거를 채팅창에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갑자기 막혔어. 또 보안 때문에 막 막히나 봐. 인근 중학교도 마찬가지. 교사의 고군분투 속에 가까스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불안정한 서버 탓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교육청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접속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업에 주로 사용되는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도 오전 한때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동영상 보고 혼자 학습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랑 쌍방향 수업할 때는 애들이 막 30명씩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렉이 걸리거나 음질이 끊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는 16일과 20일 나머지 모든 학생까지 온라인 개학해 과부하가 더 심해지면 학년별 접속 시간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분산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콜센터라든지 연결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즉시 해결해서. 대전교육청은 또 내신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수행평가와 중간, 기말고사 등 세부평가 지침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봄 한철만 기대했던 지역 대형 축제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며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충남에서만 1,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름에 빠진 축제장을 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조성된 태안 튤립 축제장입니다. 1,000만 송이 튤립이 장관을 이루며 지난해 48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점 휴업 상태. 지난해만 해도 될 곳이 없었던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넓은 축제장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제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어 공원 형식으로 개장할 처지입니다. 연기할 바에는 아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건비라든가 또 이 꽃들을 겨울 동안 또 더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관리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는 아직도 한겨울 같습니다. 봄철마다 예약이 넘치던 음식점들은 손님을 본 지 오래입니다. 두개동 4층 규모로 지어진 대형 숙박업소도 전기료마저 감당이 안 됩니다. 저쪽이 펜션동이에요. 펜션동? 펜션동이고 이쪽이 모텔동인데 보시다시피 열쇠가 다 있잖아요.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이면 벌써 입실이 끝났을 시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비어있지. 축제를 열기 위해 농민들이 십시일반 5천만 원을 모아 조성한 노란 유채밭. 부여 대표 농산물인 방울토마토 유채꽃 축제장인 이곳은 지난해 15만 명이 찾았는데 올해엔 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3월 말까지 기다렸거든요. 이게 좀 잠잠해지면 이거 좀 축제를 해야 되겠다. 4월 말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도 불갑을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는 개학 연기로 중단된 학교 급식에 이어 축제까지 취소돼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리 세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 4월달, 5월 한 중순까지가 제일 피크거든요. 도마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제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게 다 이렇게. 해마다 충남에서 열리는 축제는 105개. 이 중 봄철에 열리는 20개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5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경제 손실액만 1,100억 원 이상으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축제장도 숙박업소도 음식점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가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최대 열흘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1%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 연기와 온라인 계약 등으로 가정 내 돌봄 지원 수요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00억 원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최대 10일 50만 원으로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트와 백화점이 내는 교통 유발 부담금과 민간 사업자가 내는 도로 하천 점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특별융자 규모도 확대합니다.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에 대하여 체육기금 변경을 통하여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역대 최저인 연 0.75%의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금융,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올해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충격 강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셀 것으로 봤습니다. 1%대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도 있겠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이 또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처럼 정부 보증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세운 다음 회사채나 기업보험을 매입하는 방식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악화돼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던 존슨 영국 총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입국 제한 조치의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고 각국 봉쇄령 해제가 6월은 돼야 가능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악화돼 집중 치료실로 옮겨진 존슨 영국 총리. 일어나 앉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Prime Minister remains in intensive care, where his condition is improving. I can also tell you that he has been sitting up in bed and engaging positively. 하지만 영국의 감염 확산세는 계속돼 하루 새 930여 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16일까지인 이동 제한 조치를 놓고 영국 정부는 아직 감염 확산의 정점도 지나지 않았다며 해제 시점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800명을 넘은 프랑스도 이달 15일까지인 봉쇄령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 초 마크롱 대통령이 추가 연장 기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도 봉쇄 완화에 나섰고 이탈리아도 단계적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여 명에 달한 상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주 넘게 시행돼 온 외국인의 유럽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영전략 자문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각국의 봉쇄 해제가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감염 확산 추이와 완치자, 사망자를 제외한 실제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규 확진자 발생의 정점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 미국은 5월 첫째 주, 프랑스는 5월 셋째 주가 될 걸로 내다본 겁니다. 이에 따라 봉쇄 해제도 이르면 6월 첫째 주부터 시작돼 늦으면 7월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발병국 20개 나라를 표본으로 삼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번 분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총선 격전지를 골라 이슈와 인물, 공약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총선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성 기자, 오늘 선거구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후보가 딱 2명만 나와 1대1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곳. 이 두 후보가 맞고발까지 벌이며 뜨겁게 달아오른 보령서천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령서천 선거구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장항선 벨트에 속한 보령서천은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가 보수색이 짙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곳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령 따로 서천 따로 선거가 치러졌던 13대부터 15대 총선은 물론이고 선거구가 합쳐진 16대부터 지난 총선까지 8번의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리 JP의 입김도 여기에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한때 JP의 복심이었던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내리 4선을 하기도 했고요. JP의 언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류근찬 전 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란 물결이 충남 전역에 거세게 몰아쳤는데요. 이때도 보령서천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출마한 후보 면면을 들여다볼까요? 앞서 보령서천 선거구가 1대1 매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태흠 후보 이렇게 2명만 출마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맞대결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총선에서 처음 맞부터 김태흠 후보가 이 50.7%를 득표했고요. 나소열 후보가 44.7%를 얻어 약 6%포인트 차로 김태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지난 총선에서도 김태흠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결과가 뻔할 것 같다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나소열 후보 4년 동안 스펙업해서 돌아왔습니다. 낙선한 뒤 절치부심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 입성했고요. 1년 뒤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홍보 문구도 대통령과 도지사가 선택한 나소열인데요. 나 후보는 이전에 15대, 16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에 지방선거에 도전해 서천군수에 3번이나 당선이 됐었거든요. 서천군수로 군정, 충남도 부지사로 도정, 청와대 비서관으로 국정까지 경험하고 체급을 키워서 다시 링 위에 섰습니다. 네, 나소열 후보가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동안 김태흠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김태흠 후보의 그 스펙 쌓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총선 나소열 후보를 꺾고 재선 의원이 된 김태흠 후보, 기세를 몰아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에 선출됐고요. 지난해에는 영남권과 강남 3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당 쇄신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 후보는 2000년대 열린우리당과 자유선진당이 충남 의석을 휩쓸 때 2번이나 낙마하면서도 꿋꿋이 당적을 지키면서 당내 입지를 다져왔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원내대표, 당대표로 더 큰 일꾼이 되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두 후보 모두 열심히 몸집을 키웠는데 이 몸집 키워진 두 후보가 최근에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이 먼저 포문을 연 건 나소열 후보 측입니다. 김태흠 후보가 공보물에 2014년 장안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미뤄지던 대표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고 명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안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지정 고시돼 착공까지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 걸렸는데 부풀려서 홍보했다는 건데요. 지난 6일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김태흠 후보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수열 후보가 지난 2월 지역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오차 범위를 넘겨 앞섰다고 한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요.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사에서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음에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역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한참 전 일이긴 한데 참고 있다가 나수열 후보 공세에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신경전은 전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당선 횟수, 선수를 둘러싼 설전이었습니다. 김태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수열 후보를 겨냥해 초선으로 국회에 올라오면 국회 화장실을 찾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를 언급했는데요. 며칠 뒤 나수열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발전과 과제는 등한시한 채 선수만 쌓는 여의도 정치인의 한계를 본인은 뛰어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초선이 국회 화장실 못 찾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12년 군수 시절과 청와대 비서관,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국회에 많이 다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들어보니 두 후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보령 서천 관전 포인트, 부동층의 표심을 얼마나 잘 뺏어오느냐, 잘 지키느냐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보령 서천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지만 표심은 달랐습니다. 지난 총선 전체 득표는 김태흠 후보가 50.7%, 나수열 후보가 44.7%를 얻었는데요. 보령이 고향인 김태흠 후보는 보령에서 55.8%를 얻은 반면에 서천에서는 41.8%에 그쳤습니다. 나수열 후보 결과도 볼까요? 반대로 서천이 고향인 나수열 후보는 서천에서 54.4%로 선전을 했지만 보령에서는 39.1%에 그쳤습니다. 보령 인구가 10만 명을 웃도는 반면 서천은 5만 2천여 명으로 절반 수준이거든요. 각자 자기 고향에서는 이겼지만 이 인구 편차가 당락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요. 나수열 후보는 뺏어올 표가 많은 거고 김태흠 후보는 지켜야 할 표가 많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수열 후보는 공보물에 김태흠 후보의 막말 장면을 담아 대놓고 공격하기도 했고요. 보령 아산병원 거점병원 육성, 해양 머드 치유 관광타운 건립 같은 보령을 치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면에 지킬 게 많은 김태흠 후보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독려하고 있고요.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장항선 복선전철 등 진행 중인 주요 SOC 사업을 홍보하면서 시작한 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보령 서천 선거구,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변화가 생겼을지 보령 신도심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픽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최근 정치권과의 소통 업무를 하는 국장급 비서관을 새롭게 임용했는데요. 이 비서관에게 공무원 취임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지난 3일자로 정무협력비서관에 정모 씨를 임용했습니다. 국장급 자리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공무원 취임이 제한됐지만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총리실은 정 씨의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총리실은 뒤늦게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연 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측은 정 씨의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되는 줄 몰랐다며 선례가 없어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양시와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되며 공직에 있더라도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실이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면서 허술하게 검증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33억 원에서 3,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각각 100만 원과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 캠페인으로 차량 이동형 방식의 농축수산물 팔아주기와 온라인 기획전 운영, 일상 속 꽃 생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공표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서산 지역 선거구민 B씨도 서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2020 시즌 K리그 개막이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대전 하나시티즌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선수들의 셀프 카메라와 훈련 모습 등을 담은 릴레이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SNS에서는 지소를 찾아라 등 선수단 캐릭터를 활용한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기온 변화가 무척 컸습니다. 아침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봄볕이 내리쬐면서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16.7도까지 올랐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전, 세종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13도에서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질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세종과 대전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의 아침 기온이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산이 15도, 천안은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의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더욱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 사전투표가 선거일 당일 투표보다 훨씬 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보다 줄도 길지 않았고요. 내일부터 이틀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